오늘은 14번째 준동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동사의 개념 하면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말을 한번 풀어봅시다. 준동사라는 것은 준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를 준한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사를 성형을 시켜서 동사에 준하도록 한다. 즉,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동사는 아닌 것이다. 이게 준동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왜 준동사가 필요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문장을 주어, 본동사 이렇게만 했을 땐 주어는 동사한다 라고 될 테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동사가 오면 주어는 동사한다, 동사 일을 한다, 동사 일을 한다. 뭔가 말이 맞지 않죠. 주어는 하나인데 행위는 두 개, 접속사는 없이. 이런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준동사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명사로 만들고 싶을 때 아니면 형용사로 만들고 싶을 때 즉 부사로 만들고 싶을 때 우리 준동사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모든 준동사는 기본이 다 동사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자, 준동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동사를 가지고. 자, 그러면 이 준동사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준동사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얘가 준동사인지 어떻게 알까요? 당연히 힌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힌트가 있냐 하면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 우리가 to를 붙인 것이고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것이고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분사는 동사의 ing, 과거 분사는 동사의 3단 변화의 pp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니까 다 우리가 어디서 보던 것들이 있다. 동사에서 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준동사라는 것은 무엇이다? 동사를 성형한 것이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동사를 성형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속은 내 본 모습이 달라지진 않았죠.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준동사가 딱 그 개념입니다. 즉 to가 붙고 ing가 붙고 했지만 아니면 pp가 되고 했지만 원래의 동사의 그 성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면 동사의 성질이 무엇인데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위에 있죠. 목적어와 수식어구를 동반할 수 있다. 누가? 동사가. 그래서 준동사는 혼자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목적어나 수식어구가 붙을 수 있구나. 요걸 알고 갑시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도대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떤 형태로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형태가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인 것이고 동명사라는 것은 동사에 ing를 붙인 것이고 분사는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 과거 분사에는 pp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자, 기능이 투부정사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투부정사 제일 어려워하죠. 특히나 투부정사의 용법 정리에 대해서 정말 어려워하는데 안타깝게도 투부정사 용법을 묻는 건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외국 애들의 생각에는 서양인들의 생각에는 투부정사의 그런 용법을 탁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는 어떤 느낌이냐? to는 원래 전치사 to와 똑같은 이 투부정사의 to가 똑같습니다. 즉 to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화살표를 딱 생각하면 됩니다. 화살표는 여기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이동하는 느낌이죠. 즉 to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to 부정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적 느낌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이름이 부정사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 부정은 정이 우리가 위치를 뜻합니다. 부는 아닐 부자.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그 품사다. 그렇게 해서 부정사가 된 겁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자, 부정사는 기능이 뭐다?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름이 부정사다. 그러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하죠. 그러면 동사에 to를 붙여서 우리 품사 3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전지전능하죠. 다 될 수 있어요. 부정사니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자, 그 다음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딱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사를 바로 명사로 바꾼 게 동명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능은 명사 기능밖에 없겠죠. 그 다음 분사입니다. 분사를 지금 배우는 학생도 있을 거고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분사는 형용사라는 걸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계속 우리가 반복할 거예요. 분사는 형용사다. 자, 준동사는 절대 동사가 아니다. 또 한 번 쌤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를 다시 선생님이 눈에 보이게 정리를 했어요. 자,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가 준동사라는 것인데 자, 우리 동사를 품사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to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명사도 형용사도 부사도 될 수 있습니다. 동명사는 명사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분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표를 왜 그렸느냐? 이 표를 딱 보면은 우리가 뭐와 뭐가 헷갈리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면 to 부정사와 동명사는 다른 거는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된다. 둘 다 똑같은 기능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to 부정사와 분사가 있죠. 그러면 to 부정사와 분사 이 두 가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부사는 뭐밖에 안 됩니까? to밖에 안 됩니다. 동명사나 분사로는 부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준동사의 필요성. 준동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장의 본동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동사를 이용해서 본동사와 구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본동사라는 것은 문장의 진짜 동사를 뜻합니다. 우리 예시를 한번 볼까요? She expected to meet new friend this semester. 여기서 보면 지금 주어가 바로 she, 그리고 본동사가 expect 이렇게 되겠죠. 그녀는 기대한다. 근데 왜 to가 붙었지? 왜? 왜냐하면 본동사 expect이 있기 때문에 to가 빠지고 그냥 mean만 오면 해석이 그녀는 기대한다, 만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o를 붙여서 만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sing a song is my hobby. 이 문장 딱 보세요. 그러면 sing은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 뭡니까? 노래하다입니다. 노래하다. 그러면 명령문인가? 노래해란가? 근데 바로 뒤에 보니까 뭐도 있어요. is라는 동사가 또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문장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노래한다? 이다.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당연히 이 sing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sing이나 아니면 to sing이나 이렇게 바꿔줘야지 옳은 문장이 됩니다. I went home to take care of my puppy.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went home, 집에 갔다. take care of my puppy, 내 애완견을 돌본다. 말 안 되죠. 왜? 동사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본동사 went를 놔두고 take care of를 우리가 to take care of 라고 해줘서 나는 집에 갔어요. 내 퍼피를 돌보기 위해서. 그런데 왜 to가 오고 왜 ing가 오고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할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동사가 연달아 두 개 올 수 없기 때문에 준동사가 필요한 것이고 동사를 명사로, 형용사로, 부사로 만드는 것이 준동사다 라는 개념만 알고 가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준동사, 명사 기능부터 한번 합시다. 명사 기능이요? 아까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자, 동사를 명사로 만들 수 있는 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다시 가서요. 챕터 15에 동사를 명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동사에 to를 붙이거나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그러면 명사로 만들었으니까 뭐뭐 하다에다가 to나 ing가 붙어서 해석은 명사화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혼자 올 수도 있겠지만 뒤에 반드시 목적어인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식어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답니다. 그런데 to를 붙여서 to take a picture 하면 사진을 찍는 것.
또는 사진 찍기. taking a picture, 마찬가지 사진을 찍는 거, 사진 찍기. 이렇게 명사로 동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to 부정사, 명사용법과 동명사는 기능이 결국에는 무엇이다? 명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그러면 명사는 언제 어느 자리에 갔었더라를 기억하면은 우리가 명사라는 것은 문장의 주어 자리에 갈 수 있었고요. 보충 설명하는 보어 자리, 그리고 목적어 자리, 이 세 군데에 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to 부정사, 동명사도 결국에는 동사를 명사로 만든 것이니까 주어와 보어와 목적어 자리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명사가 갈 수 있는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표로 선생님이 정리했어요. 자, 주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있는 이가라는 조사가 붙겠죠. 그런데 내가 쓰고 싶은 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써야 되는데 행위를 명사화 했을 때 to를 쓰거나 ing를 써서 뭐뭐 하다에 to나 ing를 붙여서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보충 설명하는 보어 자리에도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주어랑 같은 조건으로 to나 ing를 써서 뭐뭐 하기나 뭐뭐 하는 것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to나 ing 둘 중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나요?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주어는 문장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말하는 화자 입장에서 to를 쓰든 ing를 쓰든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둘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왔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목적어는 주어랑 절대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우리가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올 때 to가 올지, ing가 올지, 아니면 둘 다 오면서 뜻이 똑같을지, 둘 다 오는데 뜻이 달라지는지 이걸 결정하는 건 누구다? 바로 앞에 있는 본동사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영어 공부에서 안 외울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최소한으로 외우고 최대한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부법을 생각해야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문 봅시다.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는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 이까지입니다. 주어인지 어떻게 합니까? 은이라는 조사가 붙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지 했을 때 공부하다가 우리 study입니다. 하루 종일은 all day. 그래서 합쳐서 study all day인데 그러면 하루 종일 공부하다밖에 안 돼서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문장의 주어 자리니까 to study all day 또는 studying all day is impossibl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다. 자, 여기서 문장의 주어를 찾아봅시다. 어디까지입니까? 당연히 은 이렇게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찍 일어나다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될 거고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또는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is hard 이렇게 되겠죠. 둘 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주어입니다. 자, 가주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리 좀 전에 배웠듯이 주어 자리에 to나 ing가 오면 어땠어? 문장이 되게 길어졌죠? 자, 여기 다시 올라가서 볼까요? 주어가 이까지입니다. 그죠? 너무 길어요. 그러면 리스닝 하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어에 to나 ing가 오면 안 되겠다. 우리 본론이 중요하니까 가짜 주어 it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핵심부터 얘기합시다. 그래서 to나 ing가 문장 처음에 주어 자리로 이렇게 왔을 때 이걸 안 되겠습니다. 가짜 주어 it을 놔두고 그리고 나머지 문장 다 쓴 다음에 진짜 주어를 싹 다 뒤로 보내버립시다. 라고 20세기 들어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19세기만 해도 우리 그 영어로 된 원서를 보면 이렇게 to나 ing가 문장 맨 앞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20세기 들어서 안 되겠다. 우리 좀 약속을 하자. 깔끔하게 주어에 to나 ing가 오면은 가짜 주어 it을 놓고 진짜 주어는 뒤로 보내버리자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옛날처럼 to나 ing를 앞에 쓰면 틀렸나요? 틀린 건 아닙니다. 잘 안 쓸 뿐이죠.
됐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아니 it하고 ing도 되면 it 말고 it ing도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할 텐데 it ing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to를 쓰고 it ing 같은 경우는 영국의 아주 몇몇 일부 지역만 쓰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it to를 많이 써서 우리는 it to만 다룰 거예요. 자, 예문을 봅시다. 아침에 우유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다. 이랬을 때 당연히 주어는 아침에 우유를 마시는 것 요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마시는 것이니까 마시다라는 drink를 가지고 우리가 써보면 to drink milk in the morning is good for your health.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to drink 대신에 우리 drinking milk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주어가 어때요? 너무 길어요. 그러면 얘네들 대신해서 우리 가짜 주어 it 쓰고 그리고 is good for your health 한 다음에 진짜 주어 to drink milk in the morning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가짜 주어 it은 우리가 가짜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있겠죠. 아니 맨 앞에 it이 나왔을 때 그것인지 아니면 가짜 주어인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 일단 문장의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아니 글의 문단의 맨 처음에 it이 딱 나오면 이건 100% 가주어입니다. 왜? it이라고 했을 땐 그것이라고 받는 대명사인데 뭘 받을 게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것은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it이 문단의 맨 처음에 나왔을 땐 당연히 이건 100% 가짜 주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it to 해서 저기 뒤에 to가 있으면 그리고 이 good 뭐가 좋은 건지 생각했을 때 마시는 게 좋거든. 그죠? 그랬을 때 이 관계를 따져봤을 때 마시는 게 좋다, to의 행위가 이 앞에 영향을 끼친다 했을 때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우리 밑에 해석해 봅시다. It was impossible.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그러면 이 it은 가짜니까 해석하지 않고 불가능했다. To master English.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이 왜 것이라고 한다? 얘가 진짜 주어니까. Only for 2 years. 오직 2년 동안. 됐죠? It can be natural. 한번 끊어주고요. 가짜 주어니까 해석하지 않고 natural,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To wash your hand. 당신의 손을 씻는 것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씻는 것이 앞에 it이 가짜 주어 it이 있고 진짜 주어 to wash. After coming back home. 집에 돌아온 후에. 그 다음 가봅시다.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자,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힘듭니다. 어렵고요.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 가서도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웬만하면은 자주자주 노출이 돼야 돼요. 자, 좀 전까지 우리가 한번 봤을 때 가주어 진주어를 봤을 때 진짜 주어가 행위자가 아니라 어떤 행동이었습니다. to 부정사. 그죠? 그럼 진짜 이 to 부정사를 하는 행위자를 난 굳이 쓰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주어가 아니라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러면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 당연히 행위자니까 to 근처에 갖다 붙여야 되겠죠. 최대한 가까이. 어디에? to 앞에 붙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문장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 전치사 for를 붙이고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우리 to 부정사의 행위자를 to 앞에다가 붙입니다. 자, 어디다 붙인다고? to 앞에. 형태는 for 플러스 목적격. 자, 예문 봅시다. It's natural for animal to take care of their baby. 여기서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하고 나서 for animals를 이게 for가 의미상 주어란 거 모르는 사람들은 동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to가 있죠. 우리가 for를 원래 위해서라는 뜻으로 제일 많이 쓰이지만 뒤에 우리가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뒤에 to가 딱 보이면 아 이거 의미상 주어구나. to의 행위자구나. 하고 동물들을 위해가 아니라 동물들이 to take care of their babies. 그들의 아기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natural,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t was possible, 가능했어요. for him, 그가 to prepare the party,
파티를 준비하는 것이. 누가 준비했다고요? For him. 그가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to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을 씁니다. 그러면 항상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느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모든 언어들은 예외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보면 예외, of 플러스 목적격이 나오죠. 자, 단 to 앞에 사람의 인격, 성격이 나오는 경우 형용사를 빼먹었네요. 사람의 인격, 성격의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to의 의미상 주어를 for가 아니라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구별을 합니다. 이걸 선생님이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of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유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성격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of라는 전치사로 바꿔준다.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사람의 인격, 성격의 형용사는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쌤도 외우는 거 너무너무 싫은데요. 계속 이 단어들은 고등학교까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읽고 그 뜻을 되새기면서 얘네들이 사람한테만 쓸 수 있구나. 당연히 그런 걸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하나씩 가봅시다. kind, 친절한, honest, 정직한, dishonest, 정직하지 않은, diligent, 부지런한, polite, 예의 바른, impolite, 얘는 예의 바르지 않는, rude, 무례한, impolite, rude는 똑같은 뜻이겠죠. considerable, considerable이 사려 깊은, smart, wise, intelligent, 요까지가 세 개 똑같이 똑똑한, 현명한, silly, foolish, stupid, 멍청한, 알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 lazy, 게으른, nice, 좋은, generous, 관대한. generous 어려운 단어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관대한. careful, careless.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careful 하면 조심하는, 그리고 careless 동사에 아니면 형용사의 끝에 less가 붙으면 얘는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areless 하면 주의가 없어서, 즉 부주의한, 산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봅시다. It was kind. 친절했습니다. For her to help me.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왜? 앞에 kind, 사람한테만 붙일 수 있는 형용사가 왔거든요. 그래서 for her이 아니라 우리 뭐라고 해준다? Of her. 그래서 그녀가 날 도와주는 것이 친절했어요. It was honest, 정직했어요. For us not to lie가 아니라 honest 때문에 of us not to lie. 우리가 not to lie.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이. to 부정사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to 부정사를 부정하려면 to 앞에다가 not to 동원을 써주면 됩니다. to 부정사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to 앞에 not. 그 다음 예문 It is smart of James to pass the test. 얘 같은 경우에는 smart, 똑똑합니다. of James. 사람한테 쓰는 인격, 성격, 형용사가 맞기 때문에 James가 of를 쓰는 게 맞고요. To pass the test.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 It was considerate. 사려 깊었어요. Of her. 그녀가. To send me a birthday gift. 나한테 생일 선물 보내준 것이. It was careless. 부주의했습니다. For them to break the window. 자, 이 문장 어때요? 우리가 careless, 사람의 인격 성격에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주의한. 그래서 우리가 for them이 아니라 of them으로 바꿔주고 그들이 창문을 깬 것이 우리가 뭐하다? 부주의하다라고 한대요. 됐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